자, 요번 이제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쪽이죠. 자, 교과서 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바로 항등식이 뭐냐, 그죠? 또 항등식의 성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항등식을 바로 왜 배웠을까요? 오늘 배우는 이 나머지 정리 때문에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체에서 만약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는 직접 출제가 안 되더라도요. 그 문제의 어떤 조건 속에 이 나머지 정리가 아주 잘 쓰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서 직접 출제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중요한 조건으로 이 나머지 정리가 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배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여기 보시면은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다항식을 뭐 px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fx라든가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x에 관한 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편한 방법 뭘 배웠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잖아요.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니은자 길게 그리시고, 자, 요 다항식 나누는 대상이죠. 요 계수를 쫙 써주세요. 자, x 세제곱의 계수, 2차항이 없네요. 2차항의 계수는 0, 1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마이너스, 그죠? 근데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게 조립제법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1을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자, 마지막으로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요게 바로 나머지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번에는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1을 한번 집어넣고 계산해 볼까요? x에다 1을 대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1 대입하니까 1의 세제곱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니까 1번이나 2번의 결과가 마이너스로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요. 조립제법이나 아니면 직접 나눠서 구할 수도 있지만 특히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떤 값을 대입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나누지 않아도 돼요. 또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런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더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몫은 알 수 없어요. 나머지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내용 봅시다. 그래서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p1과 같다는데 이 1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조립제법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1과 1차입니다. 즉 내가 이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px를 x 빼기 알파, 요거 알파라고 읽습니다. 알파. 이거 아직까지도 이거 a라고 읽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 알파죠. 알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방정식의 근으로 많이 쓰는 문자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x 빼기 알파, 알파는 상수인데요. 이걸로 나눌 때 몫을 qx 모르니까 이것도 x에 관한 다항식 아닐 거예요. 그래서 qx를 쓴 거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수가 됩니다. 반드시. 그죠?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항식의 연산 나눗셈에서 이렇게 쓰는 구조를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눌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다. 이 구조와 똑같잖아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몫은
x에 관한 식이 되는 게 분명하니까 뭔진 몰라도 qx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q 대신에 qx만 썼을 뿐이에요. 나머지 r은 똑같고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뭐 여기다 동그라미 와서 이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좌변과 우변의 결과 같아야 되죠. 그리고 항등식의 정의가 뭐죠?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해야 되는 게 항등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항이면은 요 부분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 알파 빼기 알파 0 아닙니까? qx가 어떤 식이라도 상관없죠. 0 곱하기 뭐는 항상 0 아니에요. 그러니까 r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p 알파는 결국 나머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거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그죠? 이제는 나머지만 구하고자 할 때 그냥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구나. 근데 단 제약 조건이 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몫은 알 수는 없다. 몫을 구하려면 이렇게 조립제법이라든가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만 알고자 할 때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알고자 할 때는 나머지 정리만큼 편한 게 없다. 알겠죠?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1차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r이라고 할 때 r은 뭐다? 바로 요게 0이 되는 값을 x에다가 대입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나머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 5번 볼까요? 자, 요걸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 안 배웠다면 이거 반드시 조립제법 써서 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죠? 이전까지는. 근데 오늘 나머지 정리 배웠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x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 p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뭐와 같다? p1과 같은 거예요. 이거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되면 이거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직접 나눌 때보다는 그냥 바로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거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1학년 과정에서 이 나머지 정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직접 한번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니까 3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x-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이거 보고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거 보고 이거 자체는 뭐야? x-마이너스 즉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는 값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좀 숫자가 큰데요. 마이너스 57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p-a분의 b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는 조립제법은 1차식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몫을 구할 때는 조금 더 계산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만큼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 나머지 정리에서는 말이야. 나머지만 관심을 우리가 두잖아요. 몫이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A가 만약에 1이 아닌 일반적인 1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얘가 0이 되는 값을 x에다가 대입하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뭔데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몫에 우리가 관심 아니에요. 몫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나머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지? 만약에 몫을 알고자 할 때는 조립제법을 써서 다시 여기서 뭐 빌려와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만 구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 좋다. 변함없는 사실. 그냥 x 대신에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만 대입하면 나머지는 자동 구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니까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죠.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예요. 그러면 얼른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이게 0이 되는 값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거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다 대입한다? 바로 px의 x 자리에 대입한다. 그게 아닙니까? 그죠?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이게 좀 분수로 나와서 계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어때요? 이것도 숫자인데.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세제곱 마이너스 살아나가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3 나오고요. 여기다 대입했을 때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 나오네.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건 사라지고요. 요거 여러분들 8로 통분하면 8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그쵸? 마이너스 8분의 1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 또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 아닌 2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 구할 때는 뭐 조립제법을 써도 똑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몫을 요구할 때는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예전 수업 시간에 보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x를 나눈 1차식을 스스로 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여러분들이 열린 문제라고 되어 있다는 건 문제 배운형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1차식을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자, 선생님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그냥 x-를 정할게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 한번 구해볼 건 뭐예요? x에다 1 대입하는 거죠. 이걸로 나누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1 아닙니까? 그래서 p1 이거 자체가 바로 뭐다? 요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거 자체가. 자, 여기 1 대입하시니까 3 플러스 1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1이 나오네요. 그죠? 틀림없이 직접 나눠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도 x-1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1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립제법을 통해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2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라고 이미 문제에서 밝혔네요. 그럼 써볼까 일단? 자,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라는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대요. 2x-로 나눴죠. 그럼 몫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q라고 쓰지 않고요. qx라고 쓸게요. 이것도 몫이 뭔지 몰라도 x에 관한 식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a가 뭐예요? 미지의 개수 아닙니까? 그 미지의 개수를 정한다? 미정계수법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요 부분이 0으로 돼서 2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x에다가 2분의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뭐 분수가 나와도 상관하지 뭐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4분의 1 나오고요. 요거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4분의 A가 나오겠네, 그지? 요 2분의 1 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요 2분의 1 되면 0으로 날아가죠. 여기 2밖에 안 남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서 5가 되죠. 마이너스 3 넘어가면서 2랑 더해지면 요 넘어가면서 빼야 돼요. 그래서 4분의 A는 일단 5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4로 통분하게 되면 요거 얼마예요? 4분의 20에서 1 빼니까 4분의 1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준다면 따라서 A는 얼마일까요? 그죠? 1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정리를 다 응용한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건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 풀이가 없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라고요. 풀이를 가리시고 한번 여러분 연습장이나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꼭. px를 x-로 나누었을 때 그래, 항상 배운 걸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1차식으로 나눴어? 그래,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요 1은 어떻게 나온 걸까? 그래, 얘가 0이 되는 값을, 즉 1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거지. 그럼 p1은 1이야. 이렇게 메모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x-1로 나눌 때 나머지는 또 5래? 그래, x-로 나눌 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지. 2지. 그래, 2를 대입하면 돼. 어디다가? x에다가. 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5가 나와. 그래서 요건 어떻게 나온 값일까? 그치, p2가 5지. 그지? p2를 계산해서 5가 나온 거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p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뭘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2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당장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 못 써요. 조립대법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기억나나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px는 2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qx라고 씁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냐, 요거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수업시간에. 그래서 1차식이거나 상수항인데 그냥 대표해서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거예요. 1차식. 왜냐면 a가 0이면 상수항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2차식으로 나누니까. 2차식이 되면 안 되지, 얘는. 그죠? 1차식이 이하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표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뭘까요? A, B가 미지의 계수가 나오니까 항등식이 돼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썼던 이 조건들 당연히 활용해야죠. 그죠? 아까 이거 썼잖아요, 선생님 문제. 그죠?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P1은 요거 0으로 날아가죠?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P2는 이것도 0으로 날아가죠? 2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그것이 각각 뭐예요? 1과 5가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연립해서 푸시면 이 미지의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립해서 푸니까 A는 4, B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생각 열개도 나온 것처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은요. 자, 이제 두 문제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도 선생님이 식만 써줄게요. 여러분 직접 답을 구하는 거는 예제랑 풀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했듯이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그치, 이게 0이 되는 값을 x에다 대입해야 돼. 그지? 그래서 9는 뭐예요? p-1이야. 그죠? 또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 돼. 5죠? 5를 어디다 대입할까? x에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은 요 x에다가 5를 대입해서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눴다. 그래, 나머지는 반드시 1차식 이하가 돼. 그러면 대표해서 우리는 그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자. ax 더하기 b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몫이 있겠죠? 이제 얘가 몇 차 다항식인지 몰라도, 그죠? qx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드시 2차식으로 나누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래서 대표해서 ax 더하기 b라고 써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이 p-1이 9라는 것과 p5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쵸, 수치대입법, 이게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을 써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와서 연립해서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꼭 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역량 기르기 마지막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호와 수지의 대화이다. 자, 99의 10승.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이게 공학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배운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그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서 다항식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들을 내가 적당하게 문자로 치환해서 대체해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대하에서 99의 10승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자. 바로 수지가 말한 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바로 99를 x라고 본 거죠. 그러면 98은 뭐예요? 99에서 1 뺀 거니까 x 빼기 1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치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니까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 특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장에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1을 대입하니까 이게 0으로 날아가죠. 나머지가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요 x에다 1 대입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응용한 것이죠.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98의 10승을 9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자. 자, 이건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구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